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지수의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먼저 장중에 상승 반전을 이뤄내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선반영했구나라는 느낌을 줬었는데요. 먼저 형이었던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감에 철강과 자동차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초반에 겨우 턱걸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2,402포인트가 전일 종가였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지요. 0.37% 오른 860포인트가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지금 장에 대응을 하고 계실지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좀 굵직한 이벤트가 좀 많은 주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적으로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기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무역전쟁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는 수출주 위주 GDP의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출주의 불확실성 어느 정도 좀 내수주, 좀 확실한 내수주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또 하나,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 역시 국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교집합을 한번 해본다면 은행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 잘 가는 은행주,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등등 이런 주식보다는 최근 한 1, 2년 동안 소외를 받았던 대표적인 은행주인 신한지주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좋지 않은 실적의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신한지주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4분기까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한다면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그런 대표적인 은행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지금 박스권 하단 주가의 흐름 역시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행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갖고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46,000원, 목표가 65,000원, 손절 라인 4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주는 국내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내수주 위주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겠다 하시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신한지주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사볼 만한 종목 있는지 투자 의견 얻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지금 나흘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필룩스입니다.
바이오 산업 진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 주 동안 주가가 184%나 올랐는데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에 등극이 됐던 필록스입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시장님? 3, 2, 1. 주가 상승세가 어마무시한데 지금 굿 의견 주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뭐 굿이라고 이제 뭐 여기를 지금 막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예스를 드린 건 아니고요. 요즘에 워낙에 그 바이오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보니까 거래소의 3위, 6위예요. 정말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지각 변동이 지금 심하죠. 왜냐면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현대자동차도 셀트리온 밑에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는 포스코, 네이버, 삼성물산, 신한지주, 한국전력.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근간이 되는 회사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실적이라던가 어떤 실체를 막 따져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만약 분석을 한다면은 사실 이게 지금 그 정당하게 오르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적 같은 경우 보니까 2014년에서 16년 일단 매출액은 정체고 영업이익이 살짝 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 폭발적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라 바이오 사업 진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지만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현상이니까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뜨겁게 오르는 것도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주식은 트렌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뭐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세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현상이니까 뭐 저런 게 어떻게 말이 돼. 이런 것이 말이 되냐고 하지만 말이 되니까 지금 시장이 일단 저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끊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999년이죠. 99년에 기록을 했던 정말 오래됐던 부분까지 지금 뚫어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매물벽이 다 뚫어진 것 같아요. 2000년도죠. 1999년에서 2000년도 너무나 오래됐어요. 지금 밀레니엄 세대 뭐 그때 뭐 시계가 뭐 다 고장난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18년인가요? 만 18년 동안에 쌓여있던 매물을 지금 갭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됐건 기술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2000년대 고점, 그러니까 저번에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8년 동안 내가 만약에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8년 만에 올드보이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자리에 왔으면 당연히 팔고 싶죠. 근데 이게 지금 뚫려버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쌓였던 매물이 뚫려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LED주인데 필록스가 지금 바이오 산업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더 오를 자리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볼 텐데 오늘 펄어비스 언급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7% 오르면서 시가총액 5위에 등극한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여전히 굿 의견이시고 FTS의 신규 편입으로 결정이 돼서 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이 너무나 뜨거운데 예. 이제 그 밑에 이제 게임 업종이 또 있어요. 지금 게임주가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펄어비스 오늘 또 우연찮게 제 그 특징주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넷마블 게임즈랑 NC소프트랑 비교해드리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NC소프트랑 넷마블 게임즈는 그때 코스닥이 급락할 때 같이 급락을 한 이후에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펄어비스는 그 급락했을 때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나더니 지금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이게 그 상장일날 1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거의 3배 올랐죠. 그것도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 9월 달인데 상장한 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3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펄어비스가 워낙에 지금 기대감도 컸고 지금 오픈되었는데 그 오픈 전의 기대감? 그거 이꼬르 혹은 더 이상 일단 대박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의 주가의 상승은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 기름을 부었어요.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 계속 변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무슨 PER이 뭐 얼마인데 실적에 대비해서 얼마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상승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월 5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뒤 전문가의 10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출발이 됐는데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 일단 거래소 내에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흘째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3% 더 오름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국내 증시 수출주 위주로 좀 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현대차 지난주 3% 마지막 거래일에 빠진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의 주가가 0.4% 올라오고 있는데 철강주도 약세였는데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겠습니다. 포스코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등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0.2%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 좀 보죠. 주가가 지금 78만 5천 원 선에서 소폭 밀리고 있는데 석 달 만에 주가가 80만 원 아래로 밀린 겁니다. 네이버 매매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이 되면서 2,406포인트로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틀째 강세네요. 0.3% 상승한 86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1위부터 3위까지는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 상승세이고요. 신라젠의 주가가 오늘도 소폭 오르는데 지금 6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미국이 신라젠의 팩400 임상 1 이상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겼다라는 소식에 팩400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예, 그 밖에 6위부터 10위 종목들, 예, 1위부터 5위 종목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바이로메드, 또 펄어비스도 지금 다시 강세 전환이 됐죠. 0.6% 오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죠. 예, 여기서도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2.7% 셀트리온 제약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텐 역시 1.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도 전문가께서 10종목을 선별해 오셨고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이 그간 종목 주셨는데 오늘 자랑할 종목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앞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분석을 했었던 펄어비스가 신일섭 소장님의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7%나 올라와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까요?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펄어비스 사실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서 많이 나오고 굉장히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 어떻게 보면은 펄어비스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펄어비스가 뭔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일단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폭주할까봐. 그래서 약간 노이즈가 있긴 있었습니다. 첫날 새벽에 원래 열리기로 했는데 약간 미뤄져서 공지사항에 몇 시간 미뤄진다고 나왔었기도 했고 실제로 열린 다음에 서버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잠깐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은 살짝 지나가 버렸고 그 전에 이제 50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했던 리니지 M 이후로 최대로 많이 신청을 했던 사전 예약자들이 결국에는 사전 예약만 하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정말 게임에 참여를 함으로써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리니지 M하고 대박을 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처지고 있는데 펄어비스는 올라가는 이런 좀 반사적인 효과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NC소프트가 기존의 강자였고 모바일 플랫폼으로 IP라고 하죠.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거는 원래 PC 게임에 있었잖아요. 그런 지적 재산권으로 모바일로
잘 이제 그 편입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이제 또 더 세련되고 새로운 펄어비스라는 종목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펄어비스의 성장성도 지금 탁월하고 그런 부분 NC소프트랑 지금 그 대비되어서 지금 반사적으로 더 수급이 쏠리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지금 신고가를 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지금은 사실 뭐 고평가 논란이라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달릴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빠졌잖아요. 셀트리온은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이제 뭐 바이오주가 아직도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보면 바이오주가 득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바로 다음에 위치한 게 게임 업종인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지금 그 주식으로 나서기 때문에 다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바이오 게임주는 지금 시장의 대세다라는 의견이십니다. 펄어비스는 포트에도 담겨 있으니까 잠시 뒤에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질 텐데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종목을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인섭 소장께서 총 10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10위는 컴투스입니다. 예. 아시아 종료를 뺐습니다. 좀 더 좋다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그 파워 있는 지금 게임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컴투스를 넣었어요. 컴투스가 사실 10위, 이게 물론 순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10위에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1위나 2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컴투스를 갖고 왔고요. 네. 지금 뭐 펄어비스, NC소프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다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NC소프트도 그렇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원래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대표작이 있죠. 그리고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라는 대표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플랫폼, 그러니까 그걸 시작한 마당이 어딥니까? NC소프트는 처음에 2000년대 우리가 뭐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PC방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다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리그가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때 임요한이고 홍진호, 뭐 이런 거 박정석 다 나왔던 시절이고. 근데 그때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은 또 PC방의 한 축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 게임이거든요. NC소프트의 리니지로 뭐 굉장히 뭐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뭐 검을 한 자루 떨어뜨렸는데 검 한 자루가 1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떨어진 걸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인데 그 역사를 지금 타고 또 어느 부분을 탔냐면 모바일로 변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최신 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CT폰도 있었고 폴더폰도 썼었어요. 그때는 이제 PC에서 게임을 주로 했었는데 모바일 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PC에서 그 구현을 했던 그 화려한 마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에서 다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NC소프트도 모바일로 옮겼죠. 그래서 리니지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린저씨라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리니지를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아저씨가 되었다. 그때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제 린저씨가 되니까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돈을 더 많이 쓰니까 아이템을 더 비싼 걸 사주게 되고 주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린저씨가 성장한 가운데 모바일로 옮겼는데 모바일에서 또 성공적이었던 거죠. 리니지 M이. 그래서 지금 그 리니지 M도 지금 보면은 이제 M자가 붙었잖아요. 모바일. 그래서 리니지.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PC에서 모바일로 그 옮겨가는 시대적 흐름에 잘 편승을 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받쳐줬다.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검은사막 모바일을 PC에서 흥행을 했고 그것을 모바일로 들여왔는데 또 이제 초반 돌풍을 펼치고 있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컴투스가 그 시대에 탄생한 모바일 게임의 대표 업체거든요. NC소프트가 그때 한때 굴곡이 있었어요. 그때 굴곡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PC 게임에서 리니지라는 거를 대박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리니지에 빠져서, 왜냐면 리니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가 나오든 계속 선순환이에요. 왜냐면 리니지 1을 즐기는 사람들은 1을 평생 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리니지 2가 나오면 또 새롭게 거기서 이제 레벨 1부터 자기가 먼저 키워가지고 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계속 그러면서 리니지 1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2, 3가 나오면 걔네는 계속 슈팅 스타가 되는 거고 리니지 3가 나오면 리니지 2가 또 캐시카우가 되는 거고 계속 그렇게 누적되어서 쌓여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린저씨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 린저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NC소프트는 계속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NC소프트가 그 당시에
갑자기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된 거죠. 모바일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그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나왔는데, 초반에는 NC소프트의 리니지라던가 뭐 예전에 웹젠의 뮤, 이거 정말 PC에서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마법 한번 쓰면은. 그런 것들을 모바일에서 처음에 구현할 수가 없던 게, 이건 게임 회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그 모바일 폰이 갑자기 너무 성능이 좋아지니까 거기서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투스랑 그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이나 이런 걸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NC소프트 위기가 잠깐 있었고, 그래서 NC소프트가 급락을 했을 때 컴투스는 급등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2012년도잖아요. 보면은 2011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NC소프트가 33만 6천원을 갔다가 2013년도 3월까지 14만 3,500원까지 빠지거든요.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면 2011년도부터 12년도에 2011년도에 2만원, 16,000원짜리 컴투스가 2012년도에 6만 7천원, 6만 8천원 가요. 여기서도 3배를 가죠. 그러니까 지금 컴투스 게임빌이 떴을 때 NC소프트는 졌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잘 적응을 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갔죠. 2017년 12월 달에. 그리고 컴투스도 2014년에 결국 또 신고가를 가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게임이 플랫폼을 어떤 플랫폼을 택하던 다 신고가를 간 건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의 어떤 교차 지점이 있었어요. 컴투스는 그때 모바일 게임의 대표 주자였고, NC소프트가 다시 이제 모바일 게임에 잘 적응을 하자 컴투스는 어느덧 또 잊혀져 버렸어요. 컴투스 게임들이 갑자기 또 언론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뜨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컴투스라는 회사를 보면 지금 NC소프트랑 어떻게 보면 사실 살짝 데칼코마니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NC소프트가 리니지 M으로 대박을 냈지만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신고가를 가고 50만원 가까이 갔다가 바로 내려왔거든요. 조정을 받는 사이에 어느덧 잊혀졌던 컴투스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컴투스는 2015년도 1월 1일에 기록했던 19만 1,583원에 거의 다가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랑 컴투스랑 아주 큰 그림을 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한다고 봤을 때 컴투스든 NC소프트든 굴곡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산을 보면은 계속 갈 거는 맞는데, 이 중간중간에 교차 지점에 약간 반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관찰을 해보시면 2012년에도 그런 큰 특징이 관찰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NC소프트가 좀 빠지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신성이라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NC소프트가 조금 빠질 때 컴투스가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첫 종목을 갖고 왔는데 매수가랑 목표가를 안 정해줘서 지금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가격이 지금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조정받는 요 가격이요? 예, 괜찮은 것 같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목표가를 지금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고, 그래서 서머너즈 워라는 걸로 컴투스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에요. NC소프트 하면 리니지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펄어비스 하면 검은 사막이 대표작이듯이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이게 나오고 나서 주가의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2014년 서머너즈 워가 출시되기 직전이 바로 2013년이에요. 13년도 주가를 보시면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1년, 12년도에 NC소프트가 정점을 찍고 꺾일 때, 이때 NC소프트가 얘기가 나왔던 게 리니지 이후에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 리니지가 모바일로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저런 화려한 게임이. 그러면서 컴투스 게임빌이 약간 간단한 모바일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게임을 갖고 나와서 이때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 12년 이후에 2013년도, 14년도까지 컴투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머너즈 워가 출시되자 2014년도에 19,000원, 16,000원 하던 주가가 2015년도에 20만원 가까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서머너즈 워가 대박, 그러니까 게임은 이런 거예요. 한 방이거든요, 사실. 한 방이에요. 정말 사무실에서 직원도 없고, 정말 이게 될까? 우리가 이러다 게임 개발하다 그냥 빚도 못 받고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회사도 게임이 하나가 대박이 나잖아요. 그냥 주가는 10배를 가더라도 시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10배를 가도 앞으로 10배를 더 갈 수 있다, 장밋빛 전망만 나와요. 컴투스도 그런 케이스고, 서머너즈 워가 지금 출시가 된 지 4년 정도 됐죠. 지금도 아직도, 그러니까 리니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그 게임에 빠지면 계속 하게 돼요. 캐릭터를 계속 키우고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 이후에
그 신고가를 가서 완전 화려하게 장식을 했었고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신작 게임이 6종 발표 예정. 이런 거거든요. 원스타 게임. 지금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약점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 하나고 NC소프트 리니지 하나지만 그걸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컴투스도 서머너즈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지만 주가는 결국 보니까 뭐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지금 보면 2015년 1월달에 가격에 거의 근접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신작의 이슈가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신작 게임 6종의 발표가 예정인데 이게 만약 히트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컴투스 주가는 더 바람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작 게임 이슈가 굉장히 좋다. 이게 영화랑 비슷해요. 영화 부분에서도 보면 신작이 흥행하는 안 해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신작의 효과에서 컴투스를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목표가는 다음 주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9위는 아시아 시멘트입니다. 3호 그 아시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를 인수했다는 얘기,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 이제 아시아 시멘트랑 한라 시멘트가 오랫동안 사보를 발간을 했어요. 아시아 시멘트 하면 굉장히 전통의 회사 같잖아요. 그냥 시멘트라는 회사 얘기에서 들어서 그런 감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아시아 시멘트랑 한라 시멘트의 어떤 그 로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빈티지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보도 굉장히 오랫동안 발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라 시멘트의 회사 소식을 3월로부터 아세아 그룹의 통합사보에 수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병의 그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인수합병을 봐왔잖아요. 2000년대도 그렇고 1997년도에도 그랬어요. IMF를 맡고 여러 은행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보람은행, 상업은행 뭐 다 있었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합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간판을 같이 합치기 전에, 그러니까 합치고 뭐 유니폼을 바꾸고 이런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질감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다른 그 회사에서 일했고 다른 조직에서 일했는데, 야, 우리 어제부터 합병이래, 이렇게 발표를 회사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합쳐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하이트 진로도 있었다. 하이트랑 진로가 합쳤는데 계속 성과가 안 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이트랑 진로랑 다른 조직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갑자기 하이트 진로랑 합병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제까지 계속 다른 그 조직 구조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 마인드처럼 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이제 오래 걸리는데, 이 사보도 그런 그 작업 중에 하나예요. 사보들을 사원들이 보잖아요. 그럼 사보가 하나로 나간다는 것은 그 사원들이 이제 하나의 사보를 보면서 같은 소식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그런 그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제 정말 인수합병을 그 회사가 밝힌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힘을 합쳐서 나가야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심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업이 이제 통합사보로 나간다,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아세아가 있고 아세아 시멘트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배당주예요, 이것도.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당주라고 해서 물론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인식이냐면 배당주는 배당만 많이 하고,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주주에게도 좋지만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그 기업 그 주주 일가에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 대신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새로운 신규 투자를 안 하고 배당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시멘트라는 업종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당 1,500원 현금 배당을 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금 배당들 뭐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4월달이나 이제 봄 여러분들 벚꽃 축제 갈 때 자기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위는 CJ 프레시웨어입니다. CU와 또 소식이 나왔는데요. BGF 리테일이 제가 포트에서 빠졌잖아요. 하지만 그 BGF 리테일, 뭐 CU를 포함해서 그 GS 리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CU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CU와 CJ 프레시웨어가 손잡고 지금 수도권 일부 점포에 한정된 얘기인데, 국내산 소규격 채소 상품 시범 판매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000원짜리예요.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도 있던데 1,000원짜리 채소인데 딱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손질과 다 되어 있어요. 세척까지 다 되어 있어서 1,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1인 가구는 혼자 뭐 못 차려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거기 파도 다 잘라 있고 당근도 다 잘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찌개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 먹기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CJ 프레시A, CU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거예요. CU는 1인 가구를 공략해야 되는 최전선에 있는 회사고, CJ 프레시A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둘이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죠. 이런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부분에서 보자면 트루스톤 자산운용이 신규 취득 신고를 했어요. 5.98%를 신고를 했거든요. 트루스톤 자산운용 저번에 한번 어느 부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주식인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트루스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중소형주 펀드를 새로 출시를 했다. 근데 이 그 트루스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계열사가 아닌 회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KB 그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KB 국민은행에서 KB 자산운용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트루스톤 자산운용은 트루스톤 은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펀드, 징기스칸 펀드를 최고 히트 상품에 올렸던 전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트루스톤 자산운용 이 증소형 펀드도 내놨다 얘기를 드렸는데, CJ 프레시웨이를 신규 추적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신규 상품이 나오면 굉장히 노력을 한다. 왜냐면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되는데, 뭐 그 1개월 실적, 3개월 실적 나오잖아요. 요즘엔 펀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근데 그것에 굉장히 열중을 기울이는 이유가 1개월, 3개월 실적이 굉장히 튀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펀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펀드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그 실적이 좋네? 하면서 가입이 막 쏠려요. 새로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실적이 실제로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서 많이 하고, 입소문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 3개월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CJ 프레시에를 5.98% 신규 취득 신고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 보이거든요. 왜냐면 CJ 프레시에는 아직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펀드에 이렇게 편입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 주가가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루스톤 자산운용이 5% 넘는 지분 취득 신고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네.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8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8대를 추가 도입하는, 비행기 추가 도입하는 부분에서 한 대 도입,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B737800. 이게 제주항공의 주력이거든요. 물론 제주항공이 만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타고 다닐 때 대부분 보잉이나 에어버스사, TA항공이나 뭐 진에어도 마찬가지지만 다 외국 회사에서 들여와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쓰다가 이제 좀 노후화되면 반납을 하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 항공기가 현재 운용 중인 B737800하고 동일한 기종 한 대를 도입했다. 연말까지 8대 도입 예정인데 그거의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총 32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32대가 되었으면 한 대를 추가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대를 추가 도입했을 때 거기에 탑승할 승무원들, 거기에서 운행할 기장, 이런 부분을 새로 뽑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제주항공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 5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주항공만 이런 게 아니라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TA, 진에어, 대형 국적기 회사, 이런 LCC 회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신규 채용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잘 되는 업종은 지금 이런 불황기에도 정부의 눈치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LCC에서 대표적인 건 제주항공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계속해서 현금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 이런 거는 회사가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신규 인원을 뽑고 배당도 주고,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스톡 옵션도 주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도 좋은 향방, 좋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네. 주가가 지금 좋죠. 그러니까 주춤거리고 있지만 계속 상승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흐름으로 따지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당연히 오르는 1위 증권사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도 매수 매도 1위, 호가창 맨날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면은 키움증권이 계속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키움증권이 예전에 증권사 지점도 없었고, 하지만 계속 온라인 거래의 대표주였고, 사람들이 증권사를 거래를 맨 먼저 틀 때 키움증권 계좌를 맨 먼저 텄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부분으로 이제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온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대형 증권사들, 삼성증권이라던가 미래에셋, 대우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더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몸집을 굉장히 키웠어요. 보시면은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 쪽으로 완전 틀었죠. 근데 이제 키움증권도 그렇고 메리츠 종금증권, KTB 투자증권 이런 회사들도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고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주가의 평가를 받아서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KTB 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좋아요. 물론 그 은둔형 증권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양증권, 유화증권, 부국증권.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지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거니와 지점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데 보고서는 몇 개 중간중간에 나와. 보면은 한양증권, 유화증권, 부국증권 가끔 보고서가 나와요. 그리고 증권사 지점도 몇 곳엔 있어요. 수도권에. 저 증권사는 그 영업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은둔형 증권사에다가 대주주 지분이 높고 폐쇄적인 증권사예요. 이런 증권사를 제외하고 그 위에 중견 증권사들. 예를 들어 예전에 뭐 그 HTS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던 대신증권도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고 대주주 지분이 높죠. 자기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 그리고 KTB 투자증권도 중견이지만 굉장히 요즘에 그 굉장히 뭐 그 구조를 바꾸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굉장히 신형 자산운용과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는 회사, 종금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주로 그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IB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IB 본부의 99명을 늘려서 697명의 인원을 확보를 했대요. 그래서 키움증권이 IB를 한다? 이런 거는 예전에 들어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키움증권은 그냥 브로커리지 영업 아니었어? 근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브로커리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몸집이 커지고 주가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품이 또 하나 출시가 됐는데 연 15% 수익을 추구하는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지금 공개 모집을 한다. 소식이 나왔어요. ELS 저번에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해운대에 놀러 가시면 여러분들 총을 쏴서 고무총이죠. 고무총을 쏴서 선반 위에 있는 막 갖가지 인형들이랑 이런 걸 써서 가져가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에서 보시면 총알을 쐈는데 그 선반 위에 있는 인형을 맞히면 가져가는 거고 선반에 총알이 벗어나면 그냥 돈만 내고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 뜻하냐면 원금 보장 ELS 같은 경우에는 선반 위에 인형을 못 맞추고 벗어나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거예요. 내가 참가비를 1,000원을 냈는데 아줌마가 1,000원을 돌려줘. 그게 원금 보장이고 원금 비보장 ELS는 총알이 벗어나면 그냥 나는 원금 낸 거를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인형을 맞추면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가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네이버라는 종목이 선반 안에 있죠. 그러면 선반 안에 있는 삼성전자랑 네이버를 맞추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 15% 수익축으로 ELS를 공모를 한다. 키움증권이 최근에 ELS도 발행을 많이 하고 신형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키움증권도 이래요. 그리고 IB 본부의 인력을 늘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브로커리지 영업에 굉장히 특화됐고 개인에 특화된 증권사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밖으로도 벗었지만 내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벗고 있는 걸로 보이죠. 저번에는 또 얘기 드렸어요. IPO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IPO, 기업 공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도 기업 공개가 많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라젠이라던가 펄어비스라던가 지금 보세요. IPO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신라젠, 펄어비스 지금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IPO 공개 모집 시장이 지금 시장이 이런 뜨거운 가운데 흥행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최적의 여건이구나.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뛰어드는데 키움증권이 이런 부분에 뛰어든다 예전엔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IPO에도 주력을 하고 있고 몸집을 내서 IB도 하고 있고 ELS도 발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브로커리지에서 많이 줄은 그 부분을 다른 영역으로 많이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좋으니까 영업이익률을 1위를 했고 키움증권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서 주가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증권사 종목 중에 택한다고 하면 아까 은둔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가의 거래량이 없고 안 움직이고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에셋 대우라든가 삼성증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견 증권사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이런 다이나믹한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택한다면 지금 증권업종도
바이오주라던가 게임주에 못지않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일섭 소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아시아 종료를 빼고 오늘 컴투스를 신규 매수 종목으로 주셨는데 오늘 3% 가까이 주가 조정 나오거든요.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시간에 목표가 제시하신다고 하시니까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일 달인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예.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는 그 DNA 링크를 보겠습니다. 최근 그 주시장 자체가 그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뭐 꺾이지 않고 이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 DNA 링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4개의 그 테마로 다 그 바이오 제약이 올라가는데 일단은 그 셀티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바이오 시밀러, 저 연일 그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유전체 분석, 그 중에서도 유전체 분석에서는 이제 마크로젠을 필두로 해서 이제 DNA 링크 이런 종목인데 거기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DNA 링크를 보겠습니다. DNA 링크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유전자 분석, 유전체 분석,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다. 최고의 기업은 마크로젠이 선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이제 군소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그 흑자 전환, 5억으로 흑자 전환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자회사를 통해서 LNC 바이오를 통해 갖고 뭐 트위스티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DNA 스토리지 사업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인간 그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그 게놈 프로젝트에 사람 한 명을 유전체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13년간에 한 3조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하루 안에 한 1000불 이하 정도로서 비용이 대폭 낮아졌고요. 미래에 또 DNA 스토리지 사업이 또 이제 놀라운 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하나의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1kg의 DNA 스토리지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막대한 양의 그런 것이 미래에 다가올 그런 스토리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지만 DNA 링크가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회사하고 이제 합작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 그 현재 유전체 분석 시스템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그 흐름, 그 최근 들어서도 어떤 고점 형성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충분히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회사 자체를 갖다가 최근에 이제 저가의 매수에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뭐 가격이 한 6,8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 정도 가격대는 한 번 더 매수할 볼 만한 매수가로 한번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5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DNA 링크였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신 겁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장기환 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 사이언스 0133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은 매수가가 35,950원이시고요. 비중 10%로 담으셨습니다. HL 사이언스부터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수장님. 네, HL 사이언스도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바이오 편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그 지금 HL 사이언스랑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이 셀바이오텍이나 내추럴 엔도텍 이런 스타일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셀바이오텍은 유산균 제품 팔고 있는 그 회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2017년 말부터 다시 회복세 있고 내추럴 엔도텍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백수호 사태 그리고 지금 그 EU 여피소인가? 그래서 그 내추럴 엔더텍이 그 사태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2017년 중반부터 지금 회복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마실 수 있거나 바를 수 있거나 이런 건강 기능식품들, 네. 뭐 이런 것들 캡슐 만드는 회사까지 하면 서흥 캅셀 이런 것들도 그중 편입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 절대적인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계속 성장세에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2014년부터 2017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2017년도 예상치가 2016년도보다 살짝 줄어들었지만 2014년도부터 보면 결국 덩치에 해당하는 매출액 덩치가 커지고 내실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계속 좋아지고 있고, 유보율이 거의 200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유보율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그 성장세에 처음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돈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는 뭐가 많이 드냐면 판관비,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알려진 부분이 없으니까 닥터칸이라든 뭐든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지금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2016년 10월 달에 굉장히 그 피크를 쳤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IPO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좋을 때 그 상장을 하면 좋은 점이 아주 뜨겁게 상장을 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가도 좋지만, 상장을 하고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너무 뜨겁게 그 올라가면 오랫동안 행보를 하거나 밑으로 파고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1년을 거쳤어요. 근데 2017년 말에 급등을 해서 그 가격에 거의 갔다가 지금 약간 지금 눌렸죠. 근데 이 눌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에게도 나쁜 게 아닌 게, 이런 부분을 지금 매물을 뚫으려고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고, 지금 스토리가 좋고, 셀바이오텍이라든가 내추럴 엔더텍 이런 부분을 봤을 때 HL 그 사이언스 굉장히 스토리가 지금 계속 유사하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그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데, 이미 보유를 하셨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중도 크지 않으시고 지속 보유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CJ, CGV 문의하신 분 계셔서 봐드릴 텐데, 여기 계시는 신입사업 소장인 포트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가 75,500원이시고 비중 20%신데요. 이분은 지속 홀딩이 가능할지 여쭤볼까요? 네, 예. 이분도 지금 그 홀딩을 하셔야죠. CJ, CGV는 지금 오른 것도 없고 2016년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예를 들어 이 연봉인데, CJ, CGV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그 어떤 예측일지는 몰라도 100세 시대에 굉장히 계속 영화를 볼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취미 활동이고, 근데 영화를 보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취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 뭐 편의점을 많이 가서 먹기도 하지만, 계속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먹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혼자서 계속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혼자라도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CJ, CGV는 그런 면에서 100세 시대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강아지가 줄을 매달아 놨는데 꾸준히 가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잠깐 이탈해서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에 한 해 동안 고가상으로 147.22%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CJ, CGV가 원래 뭐 그 전에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그 2013년에 89.11%까지 상승을 했다가 35.30으로 마무리했었고, 2014년에도 30.57%까지 올랐다가 24.14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20%에서 30% 동안 매년 성장을 하고 상승을 하는데, 2015년에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되돌려줬지만 이제는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상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뭐 바이오라던가 게임 업종 뭐 이런 쪽으로 쏠려서 그렇지, 이제 소비주 CJ, CGV라던가 식품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움직일 때가 곧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CJ, CGV는 그때를 그 대비하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여력이 있다 하시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죠. 100세 시대 유망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CJ, CGV 봤고요. 저희 이번에 남은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의 10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죠, 소장님? 네. 예. 굉장히 숨차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예. 일단 그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오늘 세 번째인데, 펄어비스를 제가 검은 사막을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밀어주려고 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세죠. 어떻게 보면 대세.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셀트리온이 지금 그 코스피로 가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면서 현대차와 격차를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 분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그 산업화를 보신 분들이 야,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 셀트리온이 넘었대.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뭐 셀트리온한테 뒤지는 회사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인드로 그걸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중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포스코 같은 회사보다 펄어비스가 대단한 회사고 나는 내 아들을 만약에 취직을 시키고 싶다면 포스코가 아니라 펄어비스에 취직을 시키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세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트렌드 주식 시세에서는 분명히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 PC게임을 소유로 한 펄어비스가 대세이고 트렌드이고 그런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모바일 순위 볼 수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랑 지금 그 iOS 크게 둘로 나뉘죠. 뭐 갤럭시나 뭐 안드로이드 기반 폰 쓰시는 분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을 받을 것이고 지금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iOS에서 다운을 받을 것인데 안드로이드 무료의 모집인 순위를 보면 검은 사막 모바일 1위고요. 그리고 iOS로 가도 무료의 모집이 1위가 검은 사막 모바일이에요. 양대 시장을 점령을 했네요, 일단. 그쵸? 그리고 5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지금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리니지 형제 아성의 균열. 이게 지금 리니지 M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 리니지 M이 그 파놓은 그런 부분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어떻게 보면 이 길을 파놓은 부분을 잘 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잘 가기만 하면 되는 건 맞는데 아무 게임이나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 거죠. 이것도 엄연히 순위가 있고 이 게임 소비자들이 다운을 받은 것을 결과가 딱 나오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오는 게임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다운로드를 하면 그게 뭐 조작이 아닐 바에는 딱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지금 양대 시장을 점령을 했고 리니지 M이 간 길을 그대로 가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그 신규 업데이트라던가 이벤트를 해주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한다면 아이템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저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뭐 검은 사막 모바일에 빠져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너 왜 계약했는데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뭐 거기서 게임만 빠질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이제 수업에 그 열중을 해야지. 뭐 그런 것도 좋아요. 뭐 공부를 그 여럿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한다고 등짝 스매싱을 할 게 아니라 아이템 거래를 하는 만큼 펄어비스의 주식을 사주는 게 어떤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가 5%대로 좀 하락을 보이는데 혹시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눌릴 때가 아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면 반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펄어비스가 오를 때 NC소프트가 떨어지고 NC소프트가 떨어지면 또 컴투스가 오르고 네. 이런 반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게임주를 포트폴리오에 꾸려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중에 이제 탑은 펄어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펄어비스가 지금 5% 빠지는 거는 어떤 이제 이게 팡 터지는 부분, 그러니까 IPO로 해서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뜨겁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 시점, 그리고 지금 모바일 그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다가 막상 확 나왔을 때 맨 처음에 확 터지는 그 부분, 그때 가장 뜨겁다가 살짝 눌리죠.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의 노출을 받으면 또 급격히 몰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용수철처럼 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부분, 그 다음부터는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성과, 그거에 따라 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이제 오픈이 되었다 했을 때 가장 뜨겁게 확 튀어 올랐다가 지금 딱 눌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를 못 하시는 부분은 눌리는 부분에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했던 목표가 아직도 안 온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위는 카카오입니다. 지금 카카오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도 게임 회사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지만 게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게임 부분에 펄어비스가 뭐 게임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게임주의 대표 명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만 지금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 예정도 있고 그런 게임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카카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게임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활발해지고 계속해서 아이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료 아이템 결제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택시가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해요. 카카오택시가 이 시장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무료를 했다가 유료를 한다는 거에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 사업 구조가 항상 이래요. 왜냐하면 무료를 했다가 어느 정도 기반을 그 가입자를 확보를 하게 되면 점차 부분 유료를 하면서 수익을 땡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 택시가 유료화 추진이 조금 거부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를 한 주씩 사시는 게 어떤가. 너무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패턴을 얘기를 드리는 게 진부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스갯소리를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이걸 듣고 저런 논리 재밌지 하지만 가서 안 사거든요. 가서 바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가서 바로 사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만 65세 이상 고객 전담 콜센터를 지금 오픈했대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안 버렸다는 게 좀 마음에 들거든요. 처음에 카뱅이든 캐뱅이든 나왔을 때 젊은 가입자들이 30,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5, 60대는 소외됐다. 야, 저렇게 변하는데 왜 저 부분을 가입자가 적다고 해서 버리고 갈 거냐? 근데 버리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전히 지점 이용률이 높고 그 연령대들은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것들의 가입자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수익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버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전담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카카오뱅크를 좀 잘 적응을 못하는 인터넷 은행이 뭐지? 약간 이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연령대를 또 공략을 하니까 이 부분이 또 카카오의 굉장히 이미지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요. 게임에 빠져서 맨날 모바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TV 유튜브 맨날 들어가서 1인 방송 거기 빠져가지고 별풍선을 쏴가지고 엄마 아빠 마음을 속을 새기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청소년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읽어야 될 거는 중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이게 사회적 폐해 문제로 가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중독성이란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좋은 수익 구조거든요.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게 수익으로 연결이 됐나요? 중독성. 한 번 빠지면 계속 캐릭터를 키워야 되고 남보다 레벨을 높여서 그 남을 이기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저 1인 방송을 보고 뭐 먹방이든 눕방이든 무슨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서 보면서 유료 아이템 결제, 그러니까 거긴 거의 별풍선이죠. 유료 아이템 결제, 펄어비스라던가 NC소프트에서는 아이템을 사서 나를 무장을 하고 마법을 더 화려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겠지만, 유튜브라던가 아프리카TV에서는 계속 광고를 보던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당 38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어요. 아프리카TV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TV가 너무 야한 부분으로 흘러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래 게임 중계를 했던 이 부분을 살리겠다 해서 배틀그라운드 정규리그를 개최를 해요. 네. 배틀그라운드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PC방에서 뜨거운 게임이거든요. PC방을 점령을 했어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모바일을 점령을 했다면 배틀그라운드는 PC방을 점령을 했거든요. 정규리그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정규리그 개최를 해서 여기 열풍이 불면 또 막 광고가 붙어요. 그럼 광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죠. 아프리카TV도 지금 굉장히 게임주와 함께 뜰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V는 계속 또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서예지와 김정현 주연의 기억을 만나다가 세계 최초로 4DX VR로 개봉을 해요. 4DX 요즘에 돈이 비싸더라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블랙팬서 부산 팬서라고도 불리죠. 강한대교의 격투씬. 그런 게 블랙팬서가 스크린 X 위크라고 해서 블랙팬서를 위한 스크린 X 위크를 개최를 하는데 용산 아이파크 몰에만 있어요. 이게 세 면에서 나오는데 블랙팬서를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세 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광안대교 안에서 블랙팬서와 같이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DX VR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상현실을 보는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스포츠 게임도 많이 나오고, 이게 최초로 개봉을 하기 때문에 CJCV는 계속 비싼 흥행을 하는데, 똑같이 흥행을 하는데 비싼 영화표를 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CJCV의 효과에 좋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 물가 인상되는 게 피부로 느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다 버거값 다 올렸어요. 그래서 수제 버거값에 가깝게 됐고, 생수값도 다 올랐고, 짜장면 값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지금 전부 다 인상되죠. 지금 영화표 값도 다 오를 거예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에 가장 좋고 100세 시대 종목에 맞다. 다시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위는 여전히 휴젤입니다.
휴젤이 메디톡스가 중국 임상 3상을 완료한 지 7개월여 만에 C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은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진출이 지연되고 있죠. 휴젤이 중국에서는 메디톡스에 밀리고 미국에서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에게 밀리고 그래서 1, 2년 정도 지연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디서 만회하고 있냐면 러시아, 브라질에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서 러시아, 브라질에서 계속 매년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벌면서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추구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의 진출을 타진하는 이런 스타일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게 오히려 주가가 주춤거린다면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지금 확신이 드는 그 시점이고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을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신고가를 가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늦춰진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갈 가능성보다는 그 주춤거리는 거 오히려 더 매집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개 회사를 동시에 잘 보시면서 보톡스 주의 미래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휴젤도 그 탑3에 넣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계속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 신일섭 소장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신규 종목도 한 종목 있었죠. 12위에 등극된 컴투스였는데요. 저희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 장 개장한 지 1시간이 채 안 됐거든요.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2,400선 붕괴가 돼서 지금 2,3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코스닥도 0.4%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개인 투자자가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셔야겠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